속보 김하성 상대편 시비에 난투극 멱살 잡자 벤치 클리어링 난리 난 상황.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가 자신의 인형을 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른 박임하성 데이를 멋진 활약으로 장식했습니다. 센스 만점 수비에 5경기 연속 안타도 기록했는데 주심의 인종차별적인 오심에 벤치 클리어링까지 휘말리며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야구장에서 선수로 뛰며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 모양입니다. 오늘은 김하성 선수로 가득 찼던 경기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어쩌다 몸싸움에까지 휘말린 것이며 심판의 오심에 항의하는 마이클 실트 감독까지 퇴장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데이. 샌디에이고 구단은 지난 26일을 김하성 데이로 정하고 김하성 버블헤드를 특별 제작해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하성 특유의 허슬 플레이를 상징하는 헬멧이 분리되는 인형이었는데 올해는 김하성 특유의 타격폼을 본떠서 만들며 팀의 최고 인기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응원에 호응의 김하성은 자신의 날에 재치 넘치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3회 워싱턴 에이브람스가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방심하고 1루로 천천히 돌아가자 우익수로부터 공을 받고 그 즉시 1루로 재빨리 던져 에이브람스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9회에는 안타성 타구를 잡아 멋진 송구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1루수가 쉬운 공을 놓쳐 결국 아웃 카운트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타석에서는 내야 안타로 5경기 연속 안타의 볼넷도 골라내는 성구안을 발휘해 이번 출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에서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던 건데 전날 샌디에이고의 프로파가 끝내기 적시타를 친 뒤 상대 더그아웃 앞에서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두고 1회부터 워싱턴 포수가 프로파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대기 타석에 있던 마차도가 달려와 포수 위에 뭔가를 속삭였고 우연찮게 가까이 있던 김하성까지 섞여들며 몸싸움이 혼합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이지 공수는 물론이고 야구에서 겪는 모든 것을 하루에 응축해 보여준 느낌이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에 이어 보복성 오심.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날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던 샌디에이고에 대해 워싱턴은 끝내기 적시타를 친 샌디에이고의 주릭슨 프로파를 겨냥해 1회부터 거친 말을 쏟아내고는 빈볼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샌디에이고 마이크 실트 감독이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워싱턴의 포수인 베네수엘라 출신 케이버트 루이스는 타석에 선 네덜란드령 퀴라소 출신의 프로파에게 말을 건넵니다. 루이스는 프로파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조언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루이스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듣던 프로파의 표정은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기석에 있던 샌디에이고 간반 타자이자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매니 마차도가 루이스를 떼어냈습니다. 다소 거친 행동에 양팀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선두에는 김하성 선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물리적 충돌이 있지는 않았지만 김하성도 그 선두에서 역할을 다하며 몸싸움에 휘말리기도 했고 그리고 상황이 정리된 뒤 워싱턴 선발 투수 맥켄지 고어는 프로파의 몸에 곧바로 97.7마일, 약 157km 포심을 꽂았습니다. 100% 빈볼이었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프로파가 1루에 나갑니다. 그러자 샌디에이고 실트 감독이 심판진에게 어필했는데 고아의 빈볼이 명확하니 제재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트 감독은 퇴장까지 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이런 샌디에이고의 모습은 주심을 아주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김하성에 대한 연속 오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하성은 지난 경기에서 허를 찌르는 기습 번트로 팀의 일찍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4회 말 이 4주자 없는 상황에선 주심의 인종차별적 그리고 팀에 대한 보복성 오심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2볼 상황에서 5구존 밑으로 향하는 슬라이더의 헛스윙을 한 김하성은 좀 억울한 상황에 놓집니다. 메이저리그 게임데이상으로 완전히 벗어난 이 3구 싱커가 스트라이크 선언을 받았고 제 아무리 선구안이 뛰어난 김하성이지만 이 구보다 더 높게 오는 슬라이더의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7회 말 이 4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코빈을 만난 김하성은 또다시 주심의 차별적인 판단을 당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1구 완전히 공을 벗어난 싱커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이 스트라이크 1볼에서 같은 코스의 싱커의 방망이를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루수 땅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김하성도 이제는 감정을 숨기며 착한 동양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판정이 나올 때마다 김하성은 얼굴을 찡그리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팀플레이 선수로 거듭나. 지난해 홈런 17개를 기록했던 김하성이 올해는 몇 개를 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지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김하성은 부담 가질 법도 한데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홈런을 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타구를 많이 날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강한 타구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지만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 연속 홈런을 계기로 기세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김하성 스스로 2024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에는 단순 타격 수비뿐만 아니라 잘 골라내고 잘 훔치는 능력까지 출중해지며 노련한 메이저리그로서의 입지도 다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단순히 사격만 좋아서 터질 때만 터지는 선수, 수비만 잘해서 잘 뛰고 잡고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잘하면서도 팀 전체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는 진정한 팀플레이 선수로서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이 푼대 타율로 무시하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실제로 볼넷과 도루에서 팀 내 최고를 달리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김하성은 현재까지 30개가 넘는 볼넷을 얻었습니다. 시즌 초반 5번 타자로 시작해 하위 타순으로 밀렸지만 좋은 선구안을 바탕으로 볼넷을 많이 골라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공동 8위를 달리고 있으며 구단 내에서는 단연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타선에 서더라도 끈질긴 승부를 펼치며 상대 투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이번 시즌 김하성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공격하고 상대 투수의 투구 수를 늘리는 영민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볼넷은 안타보다도 투수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김하성 선수의 볼넷 기록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볼넷을 자주 생산한 김하성은 좋은 발로 상대 베이스 또한 많이 훔쳤습니다. 올 시즌 11번 도루를 시도해 10번이나 성공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도루 부문 공동 15위에 자리하고 샌디에이고 구단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긴 합니다. 올 시즌 중심 타선에서 활약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고 김하성 선수 스스로 역시 장타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시즌 전격적으로 증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 서울 시리즈 개막전에선 5번 타자로 배치된 후 계속 5번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격 페이스는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연히 하위 타순으로 떨어졌지만 김하성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볼넷과 도루를 많이 생산하며 팀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래 잘하던 것들은 꾸준히 잘 해냅니다. 골드글러버다운 명품 수비도 이어갑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구단과 감독도 낮은 타율에 가려진 김하성의 숨은 가치를 인정하며 기회만 되면 극찬을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김하성의 시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뛰어난 것보다 더 어렵다는 꾸준함으로 매일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대위의 공격과 수비는 물론이고 벤치 클리어링 몸싸움과 주심의 오심까지 메이저리그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김하성 선수입니다.